안녕하십니까, 팟캐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메타버스는 처음부터 그 실패가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철학적 고찰을 해보면 굉장히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가 현재 상황에서는 실패로 보여요. 페이스북이 회사명을 메타로 변경을 했다 하는 뉴스가 2021년도에 있었고, 사실 제가 이때도 지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조금 겸연쩍은데 이거 별로 제대로 나가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개적으로 예를 들면 아무도 안 보는 영상으로라도 이게 아니다라고 미리 올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뒷북을 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명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때부터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2022년,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가 흘렀네요. 4개월. 메타의 주가가 폭락을 했죠. 어쨌든 저에게는 이게 별로 대단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선견지명을 가지고 예측을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이것은 하나 제대로 예측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딱 그거일 뿐입니다. 많은 다른 예측은 또 틀리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메타버스가 실패로 보이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실제 기술과 서비스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도 줄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기술과 서비스가 좀 나아지면 다시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게 가장 중요한 의문거리인데, 나중에 메타버스가 각광을 다시 받을 수 있겠냐? 메타버스가 본질적으로 괜찮은 아이디어여야지 이게 가능할 텐데 제가 볼 땐 이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찾냐면 그냥 좀 제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메타버스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해보자. 철학적 비판을 해보자. 철학이라는 것이 원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대단한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비판해 보는 것이.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예측을 해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적어도 이 질문에 필요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고찰을 한다고 하면 별로 대단한 논리가 필요하지도 않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만 하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뻔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메타버스가 무엇인 결론을 말하면 대충 이런 것으로 압축이 되는데,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놨습니다. 가상자인 아바타를 통해서 경제, 사회, 문화, 정치 활동들을 이어간 4차원식 가상시 공간, 모든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게 되는 가상의 세계, 생활형 가상세계, 실생활과 같이 사회,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는 가상현실 공간, 단순한 3차원 가상 공간이 아니라 현실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며 방식 그 자체. 저는 이런 거 참 안 좋아하는데 뜯어보면 여기에서 정확히 말하는 바가 없습니다. 뭔가 현학적이고 말은 많은데 말잔치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메타버스 이전의 세계와 메타버스 이후의 기술적인 효과가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냐, 정확히 뭐냐,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현실과 가상의 교차점이 3D로 구현된 또 하나의 세계 등등. 그나마 미국 전기전자학회 표준에서 이야기한 지각되는 가상세계와 연결된 영구적인 3차원 가상 공간들로 구성된 진부된 인터넷,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도 따져보면 별 내용이 없다. 가상 공간의 융합,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의미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가상 공간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세컨드 라이프를 먼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컨드 라이프가 이게 한번 실패했던 서비스죠. 2003년에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는데 미국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가상 공간입니다. 그리고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각 이용자가 자기만의 아바타를 꾸며서 이 각각의 개인들이 만든 아바타가 서로 가상 공간에 모여서 활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 경제적인 활동도 가능하다고 할 만큼 기대에 부풀었고, 처음에는 각자 다양한 문화 생활을 하는 정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가상공간 세컨드 라이프라는 이 서비스의 가능성을 많은 기업들이 눈여겨봤고, 그래서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이 가상공간 안에 각 기업의 전용관을 만들고 광고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2008년 되니까 딱 이 서비스가 인기가 저물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 그냥 유명무실합니다. 저는 이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서비스가 다시 인기를 얻는 날이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올까 안 올까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가상 세계 서비스가 나름대로 매력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부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을 만큼 그 매력은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이런 가상 세계 서비스를 접속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애플 비전에 대해서 이 망할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거리성의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상 세계에 대해서 우리 사용자 인간이 가지는 거리성은 적절해 보이는 거죠. 거리성이 거나 뭐거나 어려운 개념을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모습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활동할 것이냐,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다? 이 세컨드 라이프가 메타버스는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것을 메타버스라고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제가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인정해 줄게. 그리고 그런 메타버스의 가능성은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 이것을 메타버스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 세컨드 라이프를 사람들이 메타버스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에 이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메타버스의 의미가 문제인 겁니다. 세컨드 라이프가 실패를 하고 적어도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메타버스 바람이 새로 불었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새로운 메타버스는 뭐겠냐? 이 지금 현재라는 의미는요, 이미 인터넷 있고 컴퓨터 있고 또 뭐 3차원 가상 뭐 서비스 이런 거 있고 이런 것이 지금 현재인데 아직 메타버스의 세계가 오지 않은 현재이죠. 그러면 메타버스의 세계가 온다면 지금 이런 현재에 비해서 뭔가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요?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요거 같아요. 사람이 3D 가상세계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아바타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면 메타버스거나 뭐거나 간에 새로울 게 없는 거죠. 메타버스가 뭔가 새로운 의미로서 그 자체적으로 의미 있는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아직 안 온 지금 현재 뭔가가 더 있어야 되고, 이것은 이거인 것 같다. 이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더 있는지 모르겠다. 제 생각은, 제 논점은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사람이 3D 세상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아바타가 되고 활동하는 거, 이게 어떤 거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시대가 올지 안 올지, 기술적으로 올지는 뭐 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기술적으로 가능해져서 우리 일상화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짚어봅시다 한번. 그러면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 택할 만한 그런 기술이 될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짚어보면 이래요. 메타버스의 의미란 이런 거죠. 이런 세계에 내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사용하는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눈과 귀를 다 가리는 장치를 뒤집어 쓰고, 이 사진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지만 아마도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이걸 뒤집어 쓰고 그냥 죽은 채로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음식을 먹고 있다면 음식을 먹는 세상 안에서 들어가서 다른 음식을 먹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한국 음식을 먹거나 이 음식과 이 음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상 체험을 해야지 메타버스의 의미가 살아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메타버스를 외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아직 성공하지 못한, 그래서 이것이 성공한다면 다가올 메타버스의 개념, 요거는 요거 같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죠. 누가 이런 식으로 생활하겠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활하겠냐, 일부 매니아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동안 얼마나 많이 하겠냐. 대결로는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100명 있으면 한두 명 정도 하다가 말 것이다. 스마트폰 혁명과 달리 스마트폰 혁명은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들고 길거리 가다가 횡단보도를 걸을 때도 스마트폰을 쳐다봐서 위험한 지경에까지 가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메타버스의 개념은 그와 반대로 아무도 하지 않는 결과로 갈 것이다. 이것이 저희 추측입니다. 제 생각에는 메타버스의 개념을 정확히 하나씩 짚어본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서 열광을 했을까? 내가 볼 때는 자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공부는 안 하고 영화를 너무 많이 봤거나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는 사실이 현실과 혼동되었거나,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열광은 영화적 상상력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영향력 있는 철학자가 설득력 있는 논리로 메타버스의 미래가 올 것이다 라고 논증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냥 상상력에 의해서 메타버스의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매트릭스 뭐 여러 가지 영화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상세계 안에 뭐 감금되어 있거나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트릭스 안에 갇혀 있거나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 그런 공포감도 느끼고 저것이 기술적으로 되었을 때 또 좋지도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상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 메타버스의 세계는 어떨까,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할까, 메타버스의 시대가 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질문 자체가 어떤 현실에 기반해서 차근차근히 합리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메타버스의 기술이 발전하면 완전히 사용처가 없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 메타버스는 제한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분야에서 한두 시간만이라도 완전한 체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교육 실습 분야죠. 대표적으로 비행기를 조종하거나 차량을 운전하거나 중장비를 운전하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실습을 하는데 그 실습을 그냥 메타버스의 서비스로 대체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신 있게 추측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 조종사 훈련이 이미 메타버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게임 비슷하게 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쾌락적인 산업에 메타버스가 활용이 될 만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기술이 발전해서 우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특히 직업적으로 우주 여행을 오래 하는 우주 비행사들이 많은 사람들과 떨어져서 혹은 혼자서 우주 공간에서 오래 지낼 때 심리 치료를 위해서 메타버스가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겠냐, 이런 추측을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의 이와 같은 한두 시간만이라도 완전한 몰입된 체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 이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5시간, 6시간씩은 좀 곤란할 거라고 봐요. 메타버스 안에 5시간씩, 6시간씩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화장실 문제도 제대로 해결을 못할 겁니다. 즉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메타버스라는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으나, 이런 기술이 사회나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문학자들이 좀 인문학자답게 이런 기술이 인문학적으로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냥 상상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학적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의를 못한다. 이러니까 문과가 망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송하다는 이야기가 거의 뭐 유행어가 되어버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의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서 볼 때도 인문학자들의 상당수는 가치가 없는 연구, 가치가 없는 논문을 많이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